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엄청난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를 제대로 못 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입장 바꿔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사안 이 모든 내용 자체가 그냥 주체만 바꿔 가지고 문다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 동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게 된다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공세를 폈을까?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제일 처음 공개가 됐던 순간부터 강화문 강자 그냥 가득 채우겠죠. 뭐 별의별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했던 시민단체 같은 것들이 총동원이 되고 민노총은 무슨 뭐 걸기대회 열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주제로 가지고 걸기대회 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뭐 또 가족에 대한 뭐 비리다 이거 뭐 은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탄핵해야 된다 뭐가 됐든지 간에 막 그런 식으로 공세를 피겠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잠잠합니다. 뭐 문재인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잠잠하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는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국감에서 얼마나 잘 다룰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우선 일단 우리가 미스테리하다, 아직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다혜 씨의 행적인데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18분 정도까지 문다혜 씨가 이제 그 이태원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CCTV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것은 1차에 어디 있었는지 그 고깃집에 있었다라는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3차를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3차 같은 경우는 원래 한 술집에서 하려고 했다가 00시 한 그 28분 정도였나요? 그때 정도쯤에 3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술집 사장님께서 문다희 씨가 너무 이제 그 꽐라가 돼 있는 걸 보고 이 여자 뭐 사고 치겠다. 가만히 있어도 사고 칠 것 같은데 꽐라가 돼 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 얼마나 이게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섭겠습니까? 그래 갖고 이제 그 쫓아내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가서 두부김치랑 소주를 한 병 시켜 놨다. 요게 이제 그 우리가 확인됐던 노선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차를 어디서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CTV를 통해서 1차에 어디 있었고 3차에 어디 있었고 뭐 시간대별로 지금 모든 것들을 막 언론들이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왜 도대체 그 3차의 00시 28분 정도쯤에 CCTV에 나타나기 전 그리고 이제 1차 고깃집이 끝나고 난 뒤 요 사이에 문다혜 씨의 행적이 왜 도대체 확인이 안 되냐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바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딘가에 들어갔다면 나오는 거 어디서 나왔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차도 지금 어디서 보냈는지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를 할 때, 2차를 할 때 누구랑 같이 있었는가 요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CCTV가 공개가 돼서 문다희 씨가 1차에 누구랑 같이 고기를 먹었는지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무엇이냐? 알고 봤더니 일단 1차에 고깃집을 같이 갔던 사람도 3차에 우리가 CCTV에서 봤던 그 남자 있었죠. 그렇죠? 문다희 씨한테 손짓해가지고 저 가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까만색 옷을 입고 있던 남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가 1차 때부터 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1차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까만색 옷을 입고 있던 남성이 같이 쭉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울신문이 이번에 단독 보도를 했었던 문다희 씨가 혼자서 남자 한 명이랑 1대1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 두 명이랑 동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나머지 남자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겁니다. 고깃집에서는 같이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2차 때부터인지 3차 때부터인지 새로운 남자 한 명이 갑자기 더 붙어가지고 2대1로 술을 마셨다?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그 남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당의 직원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그 직원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문다희 씨가 선물인지 뭔지 아는 하얀 거 같은 거를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문다희 씨가 있었던 장소가 또 이태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차를 세워놨던 그 골목도 뭐 그런 골목 아니었습니까? 뭐 술집 같은 게 많은 뭐 그것도 막 그냥 술집도 아는 좀 센 이런 어떤 술집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게 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됐는지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그 문다희 씨의 그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다희 부녀가 가지고 있던 차량이 이제 2대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하나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렌토 차량이 있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 광주형 일자리 1호차라고 하는 그 캐스퍼 이렇게 이제 두 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두 대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11차례나 지금 이제 미지급돼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렌토도 그렇고 그다음에 캐스퍼도 그렇고 둘 다 압류 처분이 되는 진짜 막 기가 막힌 지금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캐스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 서울에서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작년 6월 서울에 문재인이가 캐스퍼를 타고 왔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문재인 혼자서 무슨 뭐 캐스퍼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녔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올해 4월 달부터 양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진작부터 문다혜 씨가 문재인의 그 캐스퍼를 타고 싸돌아 다니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6월 달 같은 경우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문다혜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그냥 막 주차하고 이런 게 습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내 가지고 11월 달에 압류 조치를 받았었다라고 하고요.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다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4월 달이 되고 나서야 이제 그 캐스퍼 차량이 문다혜로 명의 이전이 됐는데 이때 이후에 지난 8월 달에는 또 제주도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니 이 캐스퍼가 막 전국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다혜 씨가 뭐 돈이 없는지 경제력이 없는지 아버지 팔아먹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는지 이 캐스퍼를 막 여기저기 지금 끌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소렌토 차량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최소 9차례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이 된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소렌토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0년식인데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몰고 다니다가 2022년 5월 달에 문다혜한테 명의 이전이 됐다라고 하니까 퇴임한 직후에 문다혜한테 소렌토도 마찬가지로 명의 이전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올 4월 달에 캐스퍼를 양도를 해주면서 동시에 소렌토는 다시 문재인한테 명의 이전이 됐다라고 하니까 문다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동차 한 대조차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난 5일에 그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 전에도 불법 주차를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또 확인이 되는데 그 불법 주차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용산구청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산구청은 이 문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신고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불법 주차가 했다라는 걸 아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그 자동차가 다니면서 찍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문다혜 씨가 명백하게 불법 주차했다라는 신고나 그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았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용산구청이. 왜 도대체 용산구청이 불법 주정차라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태료 부과를 안 시킨 것인지 문다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안 부과시킨 거는 또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00시 28분 정도 즈음에 문다혜 씨가 그 남성과 같이 술집에 이제 들어갔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또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뭐 쫓겨난 수준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막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말을 막 그냥 해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들고 있던 물건을 갖다가 막 내팽겨치고 막 행패를 부렸던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뭐 술 가져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직원한테 반말했다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직원이 이렇게 지금 목격자분께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술이 많이 취했는데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선물인지 뭔지 하얀 거 갖고 있는 그거를 탁자에다가 쾅 하고 이렇게 내려 찍었다라는 것인데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하얀 게 도대체 뭐냐? 요것 때문에 지금 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들을 갖다가 쭉 한번 찾아봤는데 다음 거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여경한테 이끌려 가지고 가는 장면인데 저기에서도 왼손에 하얀 무엇인가를 문다혜 씨가 들고 있는 거 보이고 그 다음 것도 바로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3차를 시도하려고 들어갔다가 가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하얀색 뭔가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문다일 씨가 이제 자동차에 타려고 했었을 때 그때도 명확하게 저렇게 하얀색을 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문다일 씨가 저 흰색 저거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문다일 씨가 있었던 장소 그다음에 그 장소의 어떤 특수성이나 그다음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저게 도대체 뭔지도 좀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CCTV가 또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 요게 지금 이제 1차가 끝난 직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틀어주시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저 남자가 이제 그 3차에 아까 같이 갔던 그 남성입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저렇게 나오고 난 뒤에 장시간 동안 저렇게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확인이 되고 3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시도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차에서는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3차에 같이 있던 남자와 계속 해가지고 함께 있었다. 7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저 남자와 같이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동안 오랜 시간을 보냈던 남자인데 이 남자분이 결국에는 문다혜 씨가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영상도 봤습니다만 만취 상태로 진짜 그 개꽐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탈 때 끝까지 배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차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3차 때까지 장시간 동안 저렇게 술을 같이 마실 정도의 사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 지인이 그렇게 꽐라가 돼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리를 불러 주든지 아니면 일단 자동차까지는 뭔가 안내를 해 주든지 특히나 이 사람이 누구다? 여자다. 그리고 지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문재인 딸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지인이. 문재인 딸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면 더더욱 이제 끝까지 케어를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케어하지 않고 문다혜 씨가 결국에는 혼자서 자동차까지 가서 남의 차 막 문 열려고 막 10분 동안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남성 같은 경우는 1차 때부터 3차 때까지 장시간이 있었지만 전날 처음 만난 남자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국정감사에서 문다혜 씨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할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도대체 문다혜 씨가 2차를 어떤 장소에서 보냈으며 같이 있던 저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중간에 합류를 했던 새로운 또 남자는 뭐 하는 남자냐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다혜의 숨겨진 7시간 문다혜의 숨겨진 저 동행했던 남성 이거를 파헤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